현무포의 잠재 능력. 현무포는 이미 모든 기술적 준비를 미리 했기에 2017년 탄도 제한이 풀린 이후 2년 만에 개발을 마치고 시험 발사 중입니다. 올해 초 시험 발사에서 2발 중 1발은 성공하고 1발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정밀 분석하고 개량하여 최근 추가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나 내년 초까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2021년 중으로 양산을 시작하고 2022년경에는 초도 작전 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DD와 국방부는 대추력 고체 로켓 엔진과 재진입 기술, 고성능 관성 항법 장치인 HRG 등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HRG는 ICBM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고가의 초정밀 관성 항법 장치로서 외국에 판매하지 않는 핵심 기술 장비입니다. 그랬기에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신무기 개발을 5년 이내에 배치까지 신속하게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무포는 어떤 미사일이 될까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현무포 미사일의 얼개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위 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과 북극성 미사일의 원형인 러시아의 R-27 SLBM의 재원입니다. R-27은 총 중량 14.2톤에 탄두 중량 650kg, 자중 1350kg, 비추력 274초의 추진제 중량 12200kg이고 최대 사정거리 2030km 정도입니다. 이 미사일에 2톤 탄두를 장착하면 사정거리는 1400km 내외로 줄어듭니다. 고초연료 로켓으로 비슷한 체급으로 미 해군의 폴라리스 A1 미사일이 있습니다. 2단 고체연료 추진이고 발사 중량 13.09톤, 길이 8.69m, 직경 1.37m, 탄두 중량 400kg, 사정거리 1830km입니다. 이 미사일에 2톤 탄두를 장착한다면 사정거리는 850km 정도 나옵니다. 현재로는 폴라리스 A1 미사일이 HM4에 가까운 체급의 미사일로 보입니다. R-27 미사일의 크기는 직경 1.5m, 길이 8.89m입니다. 탄두분의 길이가 1.79m로 추진부의 길이는 7.1m이고 최적은 12.4kl, 중량은 13.55톤입니다. 그런데 R-27은 하이드라이징과 사산화 질소를 사용하는 액체연료 로켓이기에 부피가 더 크게 요구됩니다. HM4는 고체연료 로켓이므로 비중이 높아서 좀 더 작아도 됩니다. 폴라리스 A1의 경우 부스터 길이가 7m 정도이고 최적은 10kl 정도인데 추진제 중량이 11.4톤 정도입니다. 이 비율을 적용해 봅시다. 2톤 탄두에 800km 사정거리라면 추진제 종료 시 속도가 2.8k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것을 2단 고체 로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부스터용 고체 로켓의 경우 자체 중량이 10에서 15% 내외입니다. 부스터 전체 중량 중 추진제 중량이 90에서 85%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스커드 노동의 경우 50년대 기술로 개발된 액체연료 로켓이고 야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중이 20% 정도입니다. R-27의 경우 SLBM이라 10%대로 가볍습니다. 여기에 고체연료 추진제의 비추력은 보통 250에서 260초 정도입니다. 1kg의 추진제로 1kg의 추력을 250초 정도 발휘할 수 있는 추진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임의로 HM4급 미사일을 만드는 것을 추정해 봅시다. 자중은 최대한 무겁게 추정했습니다. 총 중량은 10톤 정도가 되고 1단이 6톤, 2단이 2톤으로 8톤의 모든 추진체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을 통해서 최종 속도 2.9k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2.9km라면 800km의 사정거리가 여유있게 나오게 됩니다. 발사 중량 10톤에 관통용 탄두 중량 2톤이라면 탄두부만도 3m 이상이 필요하고 추진부는 8톤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경 1.2m에 길이 6m 이상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전체 레이아웃은 전장 9m, 직경 1.2m 내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경을 더 키우면 짧아지고 직경을 줄이면 더 길어져야 합니다. 이 HM4 미사일에 1톤 또는 0.5톤의 탄두를 장착한다면 사정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1톤 탄두는 최종 속도가 4km 정도이고 1600km 이상의 사정거리가 가능합니다. 0.5톤 탄두의 경우 최종 속도가 4.7km이고 2200km 이상의 사정거리가 가능합니다. 즉 현무포는 500kg의 탄두 중량의 핵탄두를 장착 시 주변국 핵심 지역을 대부분 공격할 수 있는 2200km의 사정거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현무포의 진짜 가치입니다. 현재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난항으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나오는 중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일 미군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핵 개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저한 핵 위협을 받게 될 때 NPT 핵 협정을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할 권리가 NPT 조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일본을 핵무장시켜서 스스로 방어하게 하고 미군을 동북아에서 철수시키자는 계획을 선거운동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위기시 급속한 핵무기 개발은 레이저 우라늄 농축 방식일 경우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출하는 대량 생산을 위한 플루토늄 방식은 재처리 공장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2 내지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반체계인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시스템 등은 단기간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이든 잠수함이든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사시 핵 개발을 할 경우 즉각 사용이 가능한 운반체계를 미리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현무 2, 3, 4, 장보고 3, SLBM 등이 개발된 것입니다. 현무4를 확보함으로 이제 우리는 주변국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현무4를 장보고 3 잠수함의 수중 발사형으로 장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 생존성이 확실한 핵 억제력을 긴급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없는 살림에도 잠수함 발사형 미사일과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이런 생존성이 있는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9m의 길이의 폴라리스 A1을 장착했던 조지 워싱턴급 잠수함의 직경이 10m였습니다. 장보고 3의 직경은 9.6m로 9m급이라면 충분히 장착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무4가 이보다 길다면 직경을 키우고 길이를 줄이는 것이 SLBM으로 장착하기 쉬울 것입니다. 안보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체 생존을 위한 면역체계와 외부 상황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스스로 지키지 않는 존재는 작은 충격과 위협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도래할 수도 있는 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보이고 국방입니다. 감사합니다.